자, 이번에 읽을 글은 이제 좀 더 시대를 넘어와서 조선 후기로 왔어요. 조선 후기에 이제 박지원이라는 실학자가 있었죠. 자, 박지원은 우리 역사책에서 굉장히 유명한 실학자예요. 자, 이 사람이 북학의라는 책을 읽은 거예요. 이게 이제 같은 실학자인 박제가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걸 읽고 되게 감명 깊었던 거야. 그래서 박지원이 이제 글을 읽고 쓴 서문으로 박제가가 북경에 가서 청나라 문화를 직접 견문한 후 돌아와 쓴 책인 북학의에 붙인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학의의 책을 읽고 너무 좋아서 그 책 초반에 내가 이 책을 정말 추천한다 이런 글을 쓴 거죠. 글쓴이, 즉 박지원은 조선이라는 땅에 갇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선비들의 고료하고 편협한 태도를 비판하면서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도입 및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청나라가 바로 북쪽의 나라니까 북학이라는 게 이 북쪽에 있는 청나라를 배워야 한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실학자들이 이제 이 조선의 이전에 중심적이었던 성리학 을 굉장히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성리학이라는 거는 대부분 관념적이고 실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실학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실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학문을 제발 집어치우고 제발 도움이 되는 학문을 하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책 서문에 쓴 이제 이 논설문을 우리가 읽어볼 거고 북학, 즉 청나라를 배운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자, 보면 한 문체의 하나의 뭐 서해 형식을 통해 이런 건 알아놓으면 되겠죠. 주장을 논리정연하게 밝히고 있고요. 고사를 인용함으로써 내 말이 맞잖아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당대 지식인들, 일반적인 성리학자들이었겠죠. 이런 성리학자들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읽어볼게요. 자, 서론입니다. 학문의 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대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라도 물어보아야 한다. 어린아이 종일지라도 나보다 한 글자라도 많이 알면 잠시라도 배워야 한다. 자신이 남만 못하다고 부끄럽게 여겨 자신보다 나은 사람에게 묻지 않는다면 평생토록 스스로를 고루하고, 그러니까 즉 보잘것없고 아무 재주 없는 지경에 가두는 것이다 라고 해서, 자, 학문의 길에는 다른 방법이 없대요. 왜? 그냥 이런 거라는 거야. 모르면 물어봐서라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인 거죠. 모르면 물어봐서라도 배워야 한다 이런 말인 거야.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죠. 오로지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자, 서문 끝났네요. 자, 순임금은 밭 갈고 씨 뿌리며 질그릇을 굽고 물고기 잡는 일에서부터 황제가 되기까지 남에게 배우지 않은 것이 없었다라고 해서, 순임금, 옛날 중국의 임금이거든요. 중국의 임금은 실제로 본인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배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누구? 공자가 말하기를이라고 해서 지금 공자의 말을 인용, 끌어다 쓰고 있는 거죠. 나는 젊은 시절에 미천했기 때문에 막일에 많이 익숙했다라고 했으니 그 막일 역시 밭 갈고 씨 뿌리며 질그릇을 굽고 물고기를 잡는 일 따위였을 것이다. 비록 순임금과 공자같이 거룩하고 재능 있는 분일지라도 사물에 나아가 기교를 창안하고 일에 임해 도구를 만들려면 시일도 부족하고 지혜도 막히는 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순임금과 공자가 선인이 된 것은 남에게 잘 붙고 잘 배운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지금 일문단에서 했던 말을 다시 한번 하고 있죠. 자, 우리 일문단에서 자, 공부의 방법은 딱 하나라고 했어요. 모르면 물어봐서라도 배워야 한다. 근데 그것에 대한 예시가 지금 두 명 나왔어. 첫 번째 순임금, 그쵸? 이 사람도 임금인데도 남한테 배웠다. 두 번째 공자, 굉장히 유명한 성현이죠. 근데 이 사람도 모르면 남한테 배웠다. 어떤 것까지? 공부가 아니라 그냥 일까지, 그쵸? 생활에 필요한 물고기 잡고 그릇 만드는 일까지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결국 모르는 것은 물어봐서라도 배워야 한다. 그 이상도 이하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자, 우리나라 선비들은 한쪽 모퉁이 땅에 편협한 기질을 타거나 발은 중국 대륙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눈은 중국의 사람을 보지 못한 채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기까지 국경 안을 떠나본 적이 없다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비판적 태도를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 선비들은요, 그냥 이 조선을 떠나본 적이 없다라는 거지.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다라는 얘기하는 거야? 편협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배우는 게 너무 좁다는 거죠. 그래서 학은 다리가 길고 까마귀는 검은 것이 각자 자기의 천성을 지키는 것이고 우물안 개구리나 밭에 두더지는 오직 자기 땅만을 의지해야 한다고 여기며 살아왔다. 어떻게? 똑같죠? 편협하게라는 거야. 한마디로 그냥 학은 그렇게 사는 거고 얘는 이렇게 사는 거고 개구리도 이렇게 사는 거고라고 그냥 굉장히 편협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얘는 차라리 소박해야 한다고 말하고 누추한 것을 검소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대요. 누가요? 당대 조선의 선비들이. 조선의 선비들의 생각이 이러하다라는 거죠. 이른바 산농공상이라는 거 이제 우리 조선시대에 있었던 어떤 계급인 거죠. 선비, 농사 짓는 사람, 공은 이제 장인들, 뭔가 만드는 사람, 상은 상인, 물건을 파는 사람이죠. 산농공상의 삼인이라는 것도 겨우 명목만 남아있고 이용후생의 도구는 날이 갈수록 어렵고 구차했다. 이용후생이라는 거는 널리 생활을 편하고 이롭게 한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우리나라 선비들은 이용후생의 도구는 갈수록 어려워졌다라는 게 이런 것들을 멀리했다. 제대로 배우질 못했다라는 거죠. 이는 다른 게 아니다. 배우고 물을 줄을 몰라 생긴 일이다. 한마디로 필요한데 안 배우니까 안 물어보니까 이게 그냥 계속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본론에 들어와서는 우리나라 선비들을 비판하고 있죠. 자, 조선의 선비들 대해서 비판하고 있어요. 무엇을? 모르는데도 안 물어보니까, 안 배우니까 갈수록 이용후생, 생활을 널리 편하게 하는 게 쇠퇴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볼게요. 장차 배우고 물어야 한다면 중국을 버려두고 어떻게 하겠는가 서리법이죠. 자, 한마디로 배우고 물으려면 뭘 해야 된다? 그렇지. 중국의 것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야. 왜냐면 그 당시에는 중국이 청나라였어요. 이 청나라가 엄청 크고 잘 나가던 때였단 말이야. 한마디로 그냥 이 사람이 박지원이 무턱대고 중국 좋아 이게 아니라 그 당시에 중국이 너무 잘 나가고 너무 앞선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걸 따라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들 누구? 조선의 선비들이죠. 자, 조선 선비들이 말하기를 지금 중국을 다스리는 자, 즉 청나라죠. 청나라는 오랑캐라는 건 이제 중국에는 전통 민족인 한족이 있어요. 근데 그 한족이 세운 나라는 명나라인데 그 명나라를 이제 무너뜨리고 올라온 게 오랑캐, 즉 한마디로 민족적으로는 정통이 아닌 파인 거예요. 오랑캐라고 배우기를 부끄러워해 중국의 옛 법마저 싸잡아 천하고 야만적이라고 여겼다라는 거지. 한마디로 우리나라 선비들이 조선의 선비들이 청나라에 대해서 배타적이었다라는 거죠. 청나라에 대해서 배타적, 멀리 여겼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진실로 변발을 하고, 즉 저들은 이제 청나라인들 말하는 거죠. 자, 옷깃을 왼편으로 여미는 오랑캐이지만 저들이 살고 있는 땅이 3대 1의 한, 당, 송, 명의 대륙이 어찌 아니겠는가 서리법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오랑캐 출신이어도 중국을 먹었다라는 거죠. 그 땅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3대 1의 한당 송명의 후손이 아니면 어찌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서리법이죠. 한마디로 청나라도 이들의 후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그렇게 배척하냐는 거죠. 만약 법이 좋고 제도가 아름답다면 진실로 오랑캐라도 나아가야 본받아야 할 터인데 자 지금 이 사람은요. 법이나 제도가 좋다면 누가 됐든 간에 배워야 된다는 거죠. 하물며 그 규모의 광대함과 마음 씀씀이의 정교함과 제작의 심원함과 문장의 찬란함이 아직도 3대 1의 한당송명의 예법을 보존하고 있음에랴 서리법 있다는 거죠. 아직도 그런 걸 보존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더더욱 배워야 된다라는 거야. 자, 우리는 누구겠어? 조선이겠죠? 조선을 저들 청나라죠? 청나라와 비교한다면 진실로 한치도 나은 점이 없대요. 아, 지금 조선을 완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조선이 훨씬 부족하다라는 거죠. 조선에 대한 비판인 거예요. 자, 그럼에도 유독 상투를 튼 것만 가지고 스스로 천하의 제일이라고 뽐내면서 한마디로 상투를 튼 거는 이제 우리나라 방식인 거죠. 자, 우리나라 조선 방식이에요. 그래 놓고 우리는 이게 좀 되게 잘났다라고 지금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중국은 청나라죠. 옛날의 중국, 즉 어떤 한족이 세운 중국을 말하는 거죠.
한족의 왕조가 아니다라고 쟤네는 천하다라고 비판하고 있대요. 그 산천은 비린내와 노린내가 난다고 헐뜯고 그 산천이 이제 청나라를 말하는 거죠. 청나라의 산과 물에는 비린내와 노린내가 나고 그 백성, 청나라 백성이겠죠. 개나 양이라고 욕을 하며 그 언어는 오랑캐말, 즉 청나라 언어는 오랑캐말이라고 모함하면서 중국 고유의 좋은 법과 아름다운 제도마저 싸잡아 배척해 버린다. 이게 당시 우리 조선 선비들의 태도였다는 거죠. 조선 선비들의 태도. 그러니까 굉장히 청나라를 왕따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디를 본받아 나아가야겠는가? 서리법. 나갈 데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린 청나라 안 배우면 어쩔 건데 뭐 이런 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얘네들 명나라라는 그 한족이 세운 중국 정통 왕조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나라를 지금 이유 없이 싸잡아서 깎아내리고 있다라는 거야. 자, 이제 결말 부분입니다. 내가 박지원이죠. 내가 북경 청나라의 수도예요. 청나라 수도. 에서 돌아오니 재선 박제가 이 사람이 이제 북학이 지은 사람이죠. 내외 두 편을 보여주었다. 재선 박제가는 나보다 먼저 북경에 들어갔던 사람이다. 박제가는 농사짓고 누에치고 가축을 기르고 성을 쌓고 집을 짓고 배와 수레를 만든 일에서부터 기와를 굽고 대자리를 짜고 붓과 자를 만드는 일에 이르기까지 눈으로 헤아려 보고 마음으로 비교해 보지 않은 것이 없었다. 한마디로 실제로 모두 다 배워서 익혔다라는 거죠. 실제 배워서 익힘. 자,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물어보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것이 있으면은 반드시 배웠다라고 해서 지금 이게 박지원이 긍정하는 태도인 거죠. 자, 박지원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 박지원이 긍정하는 어떤 삶의 태도, 방식이죠. 자, 시험사와 책을 한번 펼쳐보니 열하일기와 조금 더 어긋나는 것이 없어. 이 열하일기는 박지원이 쓴 거예요. 박지원이 그 청나라에 열하지방을 갔다 와서 쓴 어떤 수필이에요. 기록이에요, 기록. 한마디로 청나라 기행 후에 쓴 글인데 여기서도 박지원도 청나라를 배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러하니 그가 진실로 즐거하며 내게 보여준 것이고 그는 누겠어. 박제가겠죠. 자, 박제가가 진실로 즐거하며 나한테 보여줬고 나도 박지원이죠. 기분 좋게 그것을 읽었다라는 거야. 아, 감탄사죠. 영탄법이네요. 이것이 어찌 한갓 우리 두 사람의 눈으로만 보고 나서 그렇게 된 것이겠는가? 서리법.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진실로 비 내리는 지붕과 눈 쌓이는 처마 아래서 연구하고 술이 거나하고 등잔 심지 돋우는 즈음에 손뼉 치며 좋아했던 이야기를 한 차례 눈으로 경험한 것일 뿐이다. 요컨대 이를 남들에게 말할 수가 없으니 남들은 정말 믿지 않으리라. 믿지 않으니 참으로 화를 낼 것이다. 화를 내는 성질은 편협한 기질에서 말미암는 것이고 믿지 않은 원인은 중국의 산천을 헐뜯는 데 있다라고 해서 지금 조선의 선비들이 화를 내요 막. "어떻게 중국을 배우냐." 이렇게. 그니까 이건 굉장히 편협한 거고 그리고 얘네들은 그냥 덮어 놓고 청나라를 무시하는 일만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청나라 무시하면 안 된다. 청나라 정말 배울 게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작품은요. 이제 박지원이 박제가의 책을 읽고 쓴 글인데 당시에는 이제 성리학자들 어떤 관념적이고 그냥 예법만 따지는 그런 인간들이었던 거죠. 예나 허례허식. 그래서 우리 뭐 허생들에서도 많이 배우거든요. 이런 허례허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이런 지배층들에 대한 어떤 비판이 들어 있고요. 당시에는 병자호란 이후였어요. 병자호란이 뭔지 알죠? 병자호란이 이제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했는데 우리나라가 완전 깨졌죠. 왕이 막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하다가 이마에서 피가 철철 났던 정말 참패했던 사건이거든요. 병자호란 이후에 청나라에 대한 어떤 적개심을 갖고 있던 적대감을 갖고 있던 선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청나라를 물리쳐야 된다라고 어떤 북벌론, 청나라한테 복수하자라는 북벌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진짜 분수도 모르죠. 아니 뭘 힘이 있어야 이길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전쟁에서 지금 완전 깨졌는데 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청나라 저것들 오랑캐 놈들 쓸어버려야 됩니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실학자들이 답답했던 거죠. 이들은 북벌이 아니라 북벌 이런 거 말도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북학을 해야 된다. 오히려 청나라를 배운 다음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100번을 싸워도 안 진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청나라의 잘난 것들을 배우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글을 읽어보고요. 질문이 있으면 질문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